자, 오늘 함께 톡콘서트를 이끌어갈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 혁신도시의 문제점과 해법을 말씀해 주실 분으로 청주 충주부시장 그리고 음성 부군수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하신 음성산림연구소 임택수 소장님 소개합니다. 박수 주십시오. 그리고 충청북도와 음성군의 경제, 문화 등을 오랫동안 연구하시면서 충북연구원 연구기획실장과 산업경제실장을 역임하신 정삼철 박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올해 입시 성과를 바탕으로 진학, 진로, 입시 관점에서 교육에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해 주실 의사 출신 입시 컨설턴트 현 중앙학원 강태묵 원장님 소개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혁신도시 덕산읍과 맹동면의 격차 해소와 맹동면 발전 로드맵입니다. 충북 혁신도시는 진천군과 음성군으로 나뉘어져서 10여 년이나 지난 지금 진천 쪽은 인구와 상권이 빠르게 성장한 반면 음성 지역은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오늘은 이 격차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고 무엇부터 해야 맹동이 도약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격차가 발생했다고 보시는지 혹은 구조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정삼철 박사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천 쪽과 음성 쪽 격차는 단순히 개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이라든가 생활 인프라 밀도 그다음에 투자 유도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격차를 만든 핵심 요인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체감하는 격차의 실체를 어떤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격차라고 하는 부분들은 크게 보면 그 물리적 구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격차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역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량에 대한 격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음성군의 입장과 또 다른 지역과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왜 진천 음성을 이 혁신도시가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혁신도시 자체 여기 충북의 혁신도시 자체의 격차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있는 혁신도시와 그 격차를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그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음성 군민 입장에서 보면 지역 입장에서의 그런 격차들을 주로 많이 말씀을 하실 테고 전체적인 혁신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시도에 있는 혁신도시와 우리 충북에 있는 혁신도시 과연 어디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 그 관점과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봤을 때 보이는 격차와 보이지 않는 격차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혁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또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역량이나 또는 지역의 어떤 그 사회 간접 자본의 그런 격차들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하물며 전부 다 개개인이 전부 다 차이가 있고 격차가 있게 마련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에 이 충북의 혁신도시 그리고 바로 인접해가지고 진천과 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 혁신도시에서 진천과 음성의 이 차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그 경쟁력을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시각을 좀 분명히 가지고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충북 혁신도시 그리고 음성군 입장에서의 그런 혁신도시의 진천과 바로 인접한 진천과의 격차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분명히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경쟁력과 성장을 가져가려면 단순하게 우리 지역 내 것만 쳐다봐 가지고서는 아무런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혁신도시가 향후 가져줘야 될 기능과 구조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냐. 이제 그것을 흔히 우리 요즘 쉽게 표현하면 파이프 라인을 붓는다 그럽니다. 어떤 힘을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흔히 이야기하는 교통과 관련된 그런 물류길이 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기가 활성화가 되려면 사람들이나 기업들이나 다른 모든 사업을 할 때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수요가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적 물적 교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그 명확한 좀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혁신도시 발전 전략이나 뭐 이런 아이템들, 단위 사업 아이템들은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또 향후에 나가야 될, 장기적으로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냉철한 분석 자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지역, 나의 관점에서 주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적, 물적인 그런 교류 속에서 향후에 충북의 혁신도시, 또 우리 음성이 그 안에서 음성이 좀 해야 될 역할, 기능, 구조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좀 파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동 패턴과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향후에 이 지역의 주민들과 또 혁신도시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을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미래 비전적인 또는 미래 장기적인 그러한 그 성장 동력으로 삼아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길을 찾는 부분들이 우선 첫 번째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결국 이러한 토론회가 실질적으로 와서 머릿수만 채우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단 한 가지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겐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임택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단 격차 실체를 어떻게 보면 박사님을 통해서 확인을 조금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소장님, 주민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현 상황은 잘 알겠는데 근본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해야 체감하는 변화를 느낄 수 있는지 이런 걸 여쭤보시는데 미분양 용지와 수많은 상가 공실이 있는 맹동 혁신도시의 상권을 살리고 주민들에게 머무는 이유를 만드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질문이 좀 상당히 난해합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됐다면은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정삼철 박사님께서 우리 그 지역에 우리 음성 진천만의 문제냐 아니면은 전국의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우리 충북 혁신도시가 뒤처진 거에 대한 문제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한 2018년도에 2019년도에 국토부에서 혁신도시를 담당하는 그 과장을 하다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충북 혁신도시가 그 정주여건 만족도가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 중에서 꼴찌를 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한 거로 기억되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 충북 혁신도시가 한 단계 올라와서 9등을 한 거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표로 보면은 지난해 3, 4분기에 우리 한국부동산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임대 동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맹동 혁신도시, 충북 혁신도시가 상가의 90%는 음성 지역에 있고 또 아파트의 공동주택의 70%는 진천 지역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주 인구가 없는 음성 지역에는 상가가 과다하게 이렇게 공급이 돼 있고 사람이 많은 진천 지역에는 그 상가 지역이 과소하게 그러니까 적게 공급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음성 지역은 공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공실률이 그때 당시 통계를 보니까 우리 맹동 혁신 지역이 그 공실률이 26.9%입니다. 이에 비해서 전국은 10.5%, 충북은
15.7%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정 박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그 정부에서 아마 이제 공공기관을 그 지방으로 추가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충북 혁신도시 아니면 우리 맹동 혁신도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음성군에 또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에 우리 새로운 거점을 좀 만들어야 되는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인구가 약 160만 정도 되는데 청주 1국화로 돼 있어서 새로운 거점을 위해서 우리 충북 혁신도시가 제대로 다시 기획하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계획을 만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말씀하시는 걸 조금 들어보면 어떤 균형에 대한 이슈도 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든지 한 번에 다 바꿀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 뭐 5년, 10년 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좀 선택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삼철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같은 생활권 지역을 음성, 진천 두 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상황에서 생활 불편과 격차를 해소할 방법은 있는지, 그리고 충청북도의 음성, 진천 양구는 지난해 1월부터 충북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 중인데요. 이러한 자치단체 조합이 과연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할 만한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혁신도시 자체 내부적 경쟁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적인 그 경쟁 측면에서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점이 좀 분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 충북의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공기관이 위치함으로 해서 대부분 보면 주민 밀착형 형태의 기능보다는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측면에서 거시적인 그러한 기능을 관장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이런 도시에서의 그 어떤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11개 그 공공기관들과 지역 주민이 지역과 얼마만큼 현지화됐고 밀착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인식할 필요성이 있고요. 대부분 보면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보면 최근에 들어와서 여기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기관들도 이제 지역하고 밀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고 자칫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광역지자체들이 지금 다시 또 통합을 하려고 드라이브를 정부가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국가 공공기관을 또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 정책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 혁신도시가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충북의 혁신도시는 행정중심이 아닌 좀 생활중심적으로 가야지만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느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작은 통합이 아니라 큰 통합으로 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 혁신도시 관련 사업들이 공공 영역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난 이후에 후속적인 측면에서 지역 중심형, 지역 주도형 형태의 그러한 사업들을 여러분들 혹시 접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충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교육기관이나 이런 형태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밀착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체감도도 떨어지고 지금 현재 최근에 그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기 충북 혁신도시에 근무하고 있는 약 한 3,000여 명, 3,500여 명 정도 되는 그 근로자들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30%는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지역에 사실 내려와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30%를 여전히 출퇴근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퇴근하면서 여기에 소비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외부로 노출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해당 기관과 공조를 통해서라도 좀 주민주도형 형태의 그런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요구하고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기능 중심으로 대부분 이제 교육기관이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교육기관이 많이 내려와 있으면 그러면 우리 진천이나 또는 여기 음성이나 이 교육기관을 이용해서 다른 시도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따로 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능 중심형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에 좀 더 차별화되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러한 기능 중심형 형태의 착근 전략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박사님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행정적인 어떤 충북 혁신 도시의 어떤 통합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함께하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합쳐질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혹시 청년 질문 있으신 분?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성함하고 이렇게 거주하시는 지역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2살 저기 쌍용이가 살고 있는 김현석이라고 합니다. 네. 예. 임택수 소장님과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음성 진천 통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 음성과 진천의 통합에 대한 의견. 네, 먼저 소장님께서. 예, 상당히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통합과 관련해서 미리 이걸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상황을 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여기 이 지역이 혁신도시 지역인데요. 우리 지역 혁신도시가 우리 수도공원하고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다만 한계점이라면 철도가 없다는 것인데요. 또 주변에 산업단지들이 많고 산업 기반이 틈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이 좀 없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다른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청사하고 아파트밖에 없는 농경지 속의 섬이다. 그리고 아까도 상가 공실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영업자들의 무덤이다. 이런 자주적인 표현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도시가 당초에 만들 때는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는데요.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혁신도시를 만들면은 우리 더 좋은 인프라를 지방에 깔아서 더 지역을 좋게 만들자 이런 취지였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씀을 아까와 같이 다시 드리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혁신도시가 우리가 약 한 200만 평 정도 되는데 우리 혁신도시는 논바닥 속에 있는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후 도시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접 지역과 주거, 교육, 또 문화, 교통망, 산업 등을 연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돼야지만이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음성 진천 통합도 저는 이거를 연계해서 봐야 된다. 근데 다만 좀 전제 조건이 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맹동, 덕산, 금왕, 대소 지역에 계신 분들은 통합에 대해서 특히 젊은 분들은 통합을 상당히 많이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지난해 KBS 여론조사라든가 지난해인가요? 통치 여론조사는 상당히 통합에 대한 열의가 높은 거로 제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소외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또 소외감 문제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동의가 우선적으로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동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던 치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게 좀 전향적인 자세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통합이 된다면은
충북의 아마 제2의 그 도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 발전을 견인하고 그 수도권하고 바로 점이지대에 있는 그 음성 진천 지역이 새로운 그 우리나라의 성장축으로 발전할 수 있다, 도약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도 한 말씀. 네. 네,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조처럼 대탕평 정책을 펴지 않는 한은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대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여기가 정말 살만한 곳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그 정치적인 관점 측면에서는 사실 안 하고 싶죠. 현직에 있으신 분들은. 왜냐하면 그것을 통합을 시키면 자리도 없어지고 내가 설 그 자리나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자치단체 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행정적인 관점과 정치적인 관점 속에서 자꾸 움직여지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실효적인 그런 느낌을 못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주도형, 앞으로는 주민주도형, 지방주도형 정책을 펼치겠다고 중앙정부는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지금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될 것이 있고 상대에게 양보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행 가능한 그러한 정책과 전략을 우선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자세,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 중으로 지난해 말까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조사하고 올해 중에 이전 그 로드맵으로 로드맵 만들고 내년부터는 실제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충북혁신도시 덕산읍과 맹동면의 격차 해소와 자체의 어떤 경쟁력 강화, 더 나아가서 충북 발전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소장님과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예,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지방과 관련해서 중요한 아젠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대도시, 그러니까 시도를 통합하는 문제하고 또 공공기관 추가 이전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가 지난해까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내에는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이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전을 한다는 계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계속 우리 맹동 충북 혁신도시 지역 내 맹동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충북 혁신도시가 전부 다 교육기관이 있다 보고 또 하나는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후방효과, 전후방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추가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공기관이라 해서 그런 데를 좀 유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충청북도 우리 음성군 진천군이 머리를 맞대고 중앙 정치권을 좀 설득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하고 이렇게 양군이 약 60여 개의 기관을 유치 대상 기관으로 정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혁신도시를 그대로 냅두면은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오히려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접 지역하고 끊임없이 연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절대 농지를 푸는 문제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경제 자유구역이라든지 국가 3단이라든지 이런 도로 연결망이라든지 그래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등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지만이 우리가 이걸 제대로 된 혁신 도시를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소리 정산 조합장님. 네.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광역지자체가 지금 전국에 4군데가 통합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7월 1일 선거 끝나고 나면 7월 1일부터 광역지자체를 통합하는 형태로 가겠다라고 하고 20조 원씩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지역에 또 기존에 이전하지 않았었던 공공기관을 또 보내준다라고 하니 과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기존에 있었던 혁신 도시에 보낼 만한 기관이 과연 몇 개가 남아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지역에서 어떤 좀 전략적인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국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10개 혁신 도시 가운데 전략 산업이나 이런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를 할 수 있는 유보지를 갖고 있는 곳은 유일하게 충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어 있는 그 공간에 아직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기관이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대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우리 충북 혁신도시 또는 우리 음성에다가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우리 음성에 유리한지에 대한 좀 더 냉철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교육기관들, 기존에 와 있는 교육기관들 같은 경우도 그 중간 매개 기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교육을 매개해 주던 이런 부분들도 그런 매개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실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간이적으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좀 더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대상 기관들도 매우 많은데 어떤 것이 와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의 혁신 도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접근을 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진천과 음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덕산 지역과 이 맹동 지역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장단점들 가운데 우리 맹동 지역에 조금 더 나은 그러한 장점은 뭘까? 그 장점을 사실 극대화시키는 게 오히려 경쟁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좀 더 활동적인,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진천 덕산 쪽 같은 경우가 좀 더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음성은 상대적으로 좀 침체돼 있다. 그래서 좀 불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 활동 무대를 우리가 어떻게 옮겨올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추가되는 새로운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있을 테고 또 기존에 기와 있는 그 기관들이 하는 활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데에서 우선적으로 저는 좀 권유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 혁신도시나 아니면 우리 맹동면부터 외부 기관이나 그런 것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기관들과 MOU를 자꾸 좀 체결을 해서 여기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무대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우선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더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음성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지역이 주도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에서 주도할 수 있는 자발적인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조직 또는 그런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 기획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게 되면요. 전체 예산 앞으로 5년 동안 한 230조 원을 뿌리겠다 그랬거든요. 그 230조 원 가운데 약 한 90조 원이 지방에 뿌려지는 돈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어느 지역이 그것만큼 사업 기획력을 갖고 있느냐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그런 사업 카드 한번 내보라 그러면 낼 수 있는데 별로 없어요. 우리 여기 충북 혁신도시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면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설득을 하려면 그러한 것들 그냥 구도상으로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객관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요구하고 협상해보고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을 우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질적인 어떤 계획과 준비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요. 결국 도시는 살기 좋아야 발전을 한다. 살기 좋다는 것은 아이 키우기, 그리고 뭐 일하는 거, 아프면 병원 가고, 그리고 또 일 끝나고 나서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 먹을 수 있고 저녁도 먹을 수 있는 어떤 저녁에 여유 있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 오늘 특히 이 세 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 맹동의 죽은 상권 살리기, 두 번째 입시 성과 이후 교육의 방향과 유지 전략, 그리고 소방병원 중심 의료 서비스 정착을 위한 조건. 자, 먼저 상권입니다. 사람이 살지만 저녁에는 불이 꺼지는 거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임택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혁신도시 맹동 상권이 약해진 이유에 대해서 좀 진단을 좀 해주시고요. 해결 방안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제일 먼저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혁신도시가 계획 단계부터 토지 배분 계획이 좀 약간 잘못됐다는 말씀을 우선 기본 전제 조건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실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10년 전에 음성 부군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진천 지역에 아파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성 지역에 있는 상권이 많이 살았었는데 진천 지역의 아파트가 늘어나다 보니 상권이 자연스럽게 진천으로 옮아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 대책은 정주 인구가 없는데 상가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상권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면은 지금까지는 행정의 모든 영역들이 정주 여건, 그 동네에 주민등록이 돼 있느냐가 사실 제일 큰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는 이제 지역 소멸 문제가 이렇게 많이 대두되면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 외에 외국인, 등록 외국인, 또 하나면은 여기서 직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관광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공공기관의 생활인구를 우리 맹동 지역을 어떻게 늘리느냐가 아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공공기관 추가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음성 지역 그리고 맹동 지역에 빈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땅에 어떻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느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계획을 좀 바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접 지역에서 우리 맹동 혁신도시 안에 있는 상가 지역에 사실 제대로 된 마트라든가 이런 게 사실 좀 없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유치를 해서 우리 인접 지역 주민들도 맹동에 와서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느냐, 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교육입니다. 금년에 음성군 관내 동성고, 음성고, 매개고에서 서울대 합격 8명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성과가 한 번의 반짝이냐 아니면 계속될 수 있느냐, 충북혁신도시 중앙학원 강태목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을 운이 아니라 구조로 만들려면 학교 등이 구축해야 할 교육 시스템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아울러 진학 외에 취업, 창업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학생들의 특기,
적성 진로 탐색 지원을 위해서 학교와 지역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 실적이 운이냐 아니면은 뭐 구조냐 이런 게 먼저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결과가 지속되려고 한다면은 대학이 원하는 그러한 인재를 성장을 원하는 성장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장님 죄송한데 저 조금만 떼고 띄워서 얘기할까요? 네네네. 결국 본질적으로는 아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학교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건데요. 정리하자면은 저는 크게 한 5가지 정도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학교가 좋아하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옛날이랑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전에는 학력고사나 아니면 뭐 수능 시험만 딱 보고 대학에 갔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보고 이 아이가 우리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꿈을 이뤄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시켜주는 게 가장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 자체에서 이제 지역 간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각 학교별로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들을 본다고 하면은요, 전공군별 로드맵을 다 갖고 있어요. 의과대학교는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고 컴퓨터공학과는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고 거기서 학교들이 다 시스템을 맞춰주고 있고 그에 관련한 독서를 하고 탐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산출물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학교 측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 이게 명문대학교라고 얘기를 하면 상위권 친구들만 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쪽 동네 와서 느낀 거는 뭐였냐면은 하위권이나 중위권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즉, 하위권과 중위권, 상위권 친구들마다 처방이 다 달라요.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다 다른데 그런 부분들은 여태까지 다 감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감으로 할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아이들을 진단을 하고 구분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상위권 친구들은 심화학습이라든지 변별력을 좀 키워주고 중하위권 학생들은 수행평가라든지 아니면 교과 활동에 대해서 뭐 누락이 되는 부분들을 막아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이제 지역에서 경시대 같은 거를 운영하는 건 너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앞에 박사님이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타 지역에서 맹동을 알아야 합니다. 이쪽을 와봐야 하고요. 그래야지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쪽 지역에 내가 살아봐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 기회 자체가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긴 할 거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이들을 이용을 한다면 좀 그렇지만 아이들을 모티브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음성군으로 좀 많이 불러들이는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경시대회나 학습 캠프 같은 걸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요, 서울에 있는 송파구가 있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매년 IT 캠프를 지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교육청이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풍납동 기준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코딩이랑 인공지능을 직접 경험을 하고 그리고 만들어보고 체험을 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친구들이 다 접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 AI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지 않더라도 내가 얼마만큼 AI를 활용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그러한 교육이 충청북도권에서 거의 전무한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럼 여기에서 두각을 보이는 친구들은 코딩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수학 경시대회를 운영을 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밝혀주고 있고요. 부족한 친구들은 다른 쪽으로 취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지컬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쪽으로도 유도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무하다라는 게 너무 슬픈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성군이 이런 활동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케어하고 부담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뭐 교육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군 내에서 좀 운영을 해보는 거 너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셋째는 짧게 가면 이제 그겁니다. 재수생 케어입니다. 재수생을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어머니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재수생은요 개인 책임이에요. 또 재수하면 안 돼. 재수하면 원래 훨씬 더 대학을 잘 갈 수가 있거든요. 재수하면 안 돼요. 재수생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왜냐 재수생들이 학습 캠프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 서울로 가요. 그럼 1년에 한 1억 정도씩 들어가거든요. 학원비가. 근데 이거를 지역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군과 이제 뭐 아니 민이 같이 이제 협의를 해본다면 충분히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특별한 활동이 생기거나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생활기록부에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적어주고 대학에서 이 아이를 보고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구나, 해냈구나라는 내용이 돼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아이들이랑 상담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의과대학교를 진학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학교 측에다가 이제 딱 의뢰를 하고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안 돼부터 나와요. 왜 안 되냐? 형평성에 맞지 않아. 근데 무슨 형평성인지는 모르겠어요. 활동을 하고 싶어하고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꿈을 막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는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학교 선생님들만으로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즉 관과 민이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학교는 성장을 설계하고요. 그리고 기록의 질을 높여줘야 됩니다. 잘 기록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설기관은요, 학습 성과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증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서포트를 해주는 게 가장, 이러한 파트너십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운이 아니라 구조라는 거는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지역에서 머무느냐가 아니라 학교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일정 수준까지 모든 아이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근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 음성군에 있는 요번에 이러한 좋은 입시 결과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슷하고 앞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은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네. 네, 원장님 말씀 중에 가장 귀에 남는 게 그 대학교가 좋아할 만한 학생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그 나이 또래 입시하는 친구들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 내 적성은 어디에 맞는지를 사실 찾기가 본인 혼자 스스로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저희들도 뭐 그런 시절을 지나왔으니까. 근데 뭔가 그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이들이 오히려 이거 좀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 재수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요즘은 사실 트렌드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지만 뭐 서울대를 가야 1등이고 대학 못 가면 꼴등이고라는 세상이 없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꼭 하위권이든 중위권이든 상관없이 그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주는 게 사실은 어른으로서 되게 좋은 일이고 뭔가 앞으로 리딩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데요. 디테일한 원장님이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다음은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보가 없어서 불안해. 비슷한 얘기예요, 그죠? 예. 사교육 의존을 줄이면서도 학교가 학부모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뭐 SKY 스카이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한 비법 같은 게 있는지 또 여쭤보시네요. 일단 그건 제 밥줄이기는 한데요. 네.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선생님들과 어쨌든 이제 공교육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잘 케어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주는 게 1번이기는 한데 제가 먼저 거꾸로 이제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여기에서 이제 사교육 의존을 줄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만나서 그러면은 학원을 가장 많이 안 다니는 학교가 어딜까요? 네,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은 그럼 공고, 농고 뭐 그런 생각을 자사고? 네, 맞습니다. 네,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지 국제고등학교, 국제중학교 그리고 사립초등학교 특목고 친구들은요 학원을 안 다닙니다. 네, 사교육이 없어요. 그러네. 네. 곰곰이 이제 주변에 한두 분씩은 다 있잖아요. 제 아들이 아닐 뿐이지만 내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아이 한 명쯤은 다 있으니까. 다 있죠. 네. 네. 그럼 그 친구들은요 학원을 그 명문고등학교라든지 흔히 이런 쪽은 학원을 안 다닙니다. 오히려 그 이유는 학교 내에서 다 해결을 해줘요. 흔히들 말하는 저희 같은 입시 컨설턴트들을요 학교로 다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요. 아이들에게 1대1로 2대1로 3대1로 붙여서 컨설팅을 다 짜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방과후 활동을 그냥 보여주기식 방과후 활동이 아닙니다. 네, 실제로 아이들이 그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맞춤형 영어 교육이라든지 수학 심화 보충, 과학 실험이 교내에서 돌아가게 되고요. 국제중 국제고등학교는 그런 기숙 시스템 같은 거를 이용을 하면서 학습 활동 관리를 충분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비싸요. 아, 그치. 네, 국제중학교 1년 학비가 6, 7천만 원씩 해요. 네, 정말 너무 놀랍죠. 그럼 어떻게 보냅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게 음성군에는 왜 없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해봤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주도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질비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쪽 전북에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 민사고등학교랑 상산고등학교가 거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안 만드는 거예요. 왜냐, 운영할 자신이 없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음성군 출신 이런 학교를 만들고 음성군 출신 학생이 부모와 함께 6년 이상 거주를 했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에 입학 장학 혜택을 주는 겁니다. 국내에 충분한 장학금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 저는 도움을 준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현지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학교를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전에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음성군을 당연하게 알게 되고요. 강원도 횡성을 당연히 고기가 맛있긴 하지만 거기는 민족사관고등학교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쪽 음성군도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으면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럼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은 일반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반고등학교도 있어요. 사설기관과 협의를 하면 됩니다. 네, 교육바우처 사업을 통해서요. 꿈 진로 탐색이나 생활기록부 활동을 어시스트, 즉 지원해주는 활동들을 정말 충분하게 해준다면은요, 가정의 부담이 줄고 아이들은 입시를 편안하게 할 수가 있고 이주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아까 전에 공공기관에서 30% 정도는 아직도 외부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쪽 지역으로 이주를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는 코너스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되고, 네, 그리고 스카이 대학에 진학이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꾸준히 열심히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거지 않을까. 확. 사실 죄송합니다. 사회제 본분을 잊고 순간 흥분을 했습니다. 너무나 뻔한 대답이 나와서 사실 근데 저는 조금 지금 원장님 얘기하는 동안 잠깐 다른 생각을 좀 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자사고를 가거나 특목고를 가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대학을 위한 진학이 아닌 인생을 위한 진학을 컨설팅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물론 이게 아주 비현실적이긴 합니다만 그 좋은 고등학교의 어떤 입시 컨설턴트들처럼 인생 컨설턴트를 조금 취업을 해서 꼭 1등만,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고등학교 때 1등 했던 애들이 나보다 못 사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 정답은 아닙니다만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친구들한테는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외 것들에 대한 게 따라온다는 어떤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의 어떤 경험치에서 나온 거지만, 요즘은 특히나 요즘은 게임한다고 안 말리잖아요. 나중엔 진짜 연봉 100억 정도 받는 게이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뭘 잘하는지를 찾아주는 그런 학교가, 그러니까 대학교 많이 보내고 서울대 어디 많이 보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반적인 어떤 기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학교가 좋다 안 좋다를. 근데 그런 것보다 얘가 뭘 좋아하나, 내가 뭘 잘하나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신경을 쓰면 좀 더 윤택한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잠깐 첨언을 했습니다. 네. 살짝만 하나만 더 얘기를 짧게 하면은요. 너하고 나만 얘기합니다. 네. 네. 살짝 짧게 얘기하면 대치동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다 대치동으로 모이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정말 팩트. 네. 음성군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음성군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올 명분만 생기다면은요. 맞아요. 전국에 있는 학부모님들은요. 대한민국은 분명히 이쪽은 어머니들의 이주의 첫 번째 타깃이 될 수가 있는 메리트를 갖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수 잘 되는 도시 이렇게 해서. 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입니다. 의료. 요즘 그 주민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건 아플 때 바로 갈 수 있는 병원입니다. 우리 지역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습니다. 특히
아이가 아프거나 야간 주말에는 아주 애가 탑니다. 저도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많은 주민들의 기대 속에 얼마 전에 국립소방병원이 시범 개원했는데요. 현 실태와 언제부터 지역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임택수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 국립소방병원이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날 우리 시범 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방금 전까지 계셨던 우리 그 경대수 전 의원께서 이 유치할 때 상당히 많은 그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기 안 계시지만은 그 우리 군민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범 진료 단계입니다. 2월 말까지는 우리 그 소방 경찰 공무원하고 그 가족들만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제가 그 자료를 보니 진료 과목은 그 내과, 외과 등 그 8과목이고요. 현재 그 전문의는 그 사실은 많이 확보를 못한 거로 당초 계획대로 약 9분이 지금 와 계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우리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게 문이 그 열릴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올 6월에 그 정식 개원이 된다면은 전문의가 48명이 돼 있고 그 19개 과목을 진료할 예정인 것으로 이렇게 소방병원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실이라든지 그 응급실도 운영한답니다. 다만 현재는 그 이제 전문 인력, 그 특히 의사라든가 간호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역이 수도권이 아니다 보니 채용에 좀 어려움을 겪는 이런 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그 채용이 돼서 우리 지역의 의료의 질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이 또 정주 여건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그 희망을 그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 희망하는 바입니다. 어르신들은 그 병원비보다 갈 방법이 없어서 진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도 일 때문에 동행이 어렵고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복지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우리 소장님께서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노모를 모시고 있어서 상당히 그 애로가 많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나와 돌아다니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제 집사람이 주로 모시고 가는데요. 이거는 뭐 어느 누구의 그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경기도하고 경기도의 각 시군하고 우리 음성군에서도 이걸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지는 못하실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 우리 음성군에서 그 거동이 불편해서 외출이 어려운 분들에게 병원 동행, 접수, 진료, 검사, 수납 등을 지원하는 이동 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폭넓게 활용이 된다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정삼철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오랜 기간 지역의 어떤 성장 경로와 성공하는 도시가 만들어진 조건을 연구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동이 10년, 20년을 내다보며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려면 단기적인 개발을 넘어서 어떻게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전략을 세워서 추진해야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역 발전이나 지역 개발도 개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 시류를 읽지 못하면 항상 뒤처지게 되고 정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 변화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파악해서 나름대로 향후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혁신도시가 지금까지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밖에는 그냥 기간만 이전해 온 정도의 수준이고요. 아직도 30%는 출퇴근을 하고 있고 또 그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땅만 마련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다 채워야죠. 채우고 빨리 채우고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외부적인 수요를 끌고 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교육이 되든 아니면 어르신과 관련되어진 복지가 되든 어떤 영역에서든지 이쪽을 찾아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각 부문별로 그럼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냥 구호 누가 해주기를 기대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안 해주고 지역이 주도하고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기회마저도 없어진다는 거죠. 정부가 5대 대변혁, 대혁신을 지금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방 주도형 형태의 지방 중심형의 그 발전 전략을 성장 전략을 갖고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그럼 뭘 원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기존에는 대부분 사업들이나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그냥 그 단위 사업 형태로 지원을 해줬다면 지금은 꾸러미 형태로 주고 있어요. 이 부처 저 부처 관련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 형태로 패키지 지원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에서 명확하게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또 의사가 분명해져야 돼요. 지금처럼 가만히 있다 보면 알아서 해주겠지. 아무도 안 해줍니다. 최근에 뭐 그 지자체 통합도 그렇고 행정구역 통합 문제들도 그렇고요. 이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정치적인 셈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자꾸 띄워놓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이 지역에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해주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액션 플랜을 또는 액션 그 행동을 과감하게 펼쳐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선 지금 현재 11개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11개 기관 가운데 우리 5개가 음성 쪽에 있고 나머지 6개가 진천 쪽에 있는데 이 부분들의 기관들에서 사실은 파생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 한 번도 지역에서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 게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여기 내려왔으면 우리 거죠. 이제는 우리 지역의 것이고 그럼 우리가 주도적으로 활용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왔던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비자원이든 아니면 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같은 경우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 예산을 약 한 20몇 조씩 30조씩 움직이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되어진 사업이 충북에 몇 개나 있어요. 이 주변에 없어요. 농업과 관련된 과학기술이 있는 전라북도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도 약 한 4조 가까이 예산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거의 한 20, 30%가 전라북도에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충북은 뭐냐는 거죠. 기관이 내려와 있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 요러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게 되면 너희들도 이러한 부분들에서 활동 실적이 되고 지역도 발전시킬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제 혁신 도시를 내려보내는 이유는 지방이 워낙 경쟁력이 없다 보니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방 주도형 형태로 성장 전략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역에서 주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든 아니면 우리 규모상으로 보면요 땅덩어리 넓이로 따지면은 우리 충북의 혁신 도시가 전국 3번째입니다. 3번째로 넓어요. 그런데 여전히 안 채워졌거든요. 이 이야기는 그거 누가 채워줄 것 같습니까? 아무도 채워주는 사람 없어요. 여기 지역에서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한은 아무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작지만은 지금은 주로 교육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이 현재 11개 기관 가운데 우리 지역에 좀 접근시킬 수 있는 작은 시드머니를 어떤 식으로든 뿌려놔야지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관련 사업들을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들고 비록 현재는 미약하지만 추후에 산업이나 유관 그 기관 또는 산업을 끌어올 수 있는 땅덩어리까지 마련이 돼 있어요. 전국에 그런 혁신 도시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의 장점들이 있으니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치권에도 그런 걸 요구를 해야 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좀 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 박사님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맹동 혁신도시는 구맹동 지역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사실은 이게 통합성이 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의 같은 금왕, 대수하고도 좀 연결고리가 좀 약하다 이런 한계점이 있고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야 가느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으로 좀 보완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권을 고려를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 시설들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혁신도시에 철도가 2개가 지금 계획대로라면 올 예정입니다. 하나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가 오고 또 하나는 청주공항에서 잠실간 민자 철도가 이렇게 깔리게 됩니다. 그게 되면은 우리 충북 혁신도시에 전혀 기존과는 다른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역사 위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우리 역세권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맹동 혁신도시 충북의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끝으로 패널 세 분의 마지막 한마디씩 우리 이제 막내부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서없는 이야기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맹동혁신도시는 충분히 뭐 위치적으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잠재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앞으로 더 많이 인프루브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앉아서 저희들끼리 토론을 하고 어떤 곳이 좋다라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군도 그렇고 아니면은 저희 민도 그렇고 다 같이 계속 소통을 하면서 움직이고 뭔가를 계속 요구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도 이쪽에서 열심히 사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태모 원장님이셨고요. 우리 정삼철 박사님. 네, 지역의 발전도 그렇고 개인의 발전도 그렇고요. 이것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확실한 주도권 확보 또는 행동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맹동 그러면 지금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맹동 수박, 그다음에 오리. 여기 그냥 혁신도시와 관련 없이도 사회적 기반을 본다면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요소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진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 스스로의 판단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대변혁의 시대, 또 AI 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번 뒤지게 되면 이제는 영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들지 말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맹동인이 되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삼철 박사님이셨고요. 그래서 임택 소장님. 결국 모든 말씀이 이런 거로 규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가 더 살기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이 진짜 잘 사는 지역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이 톱 콘서트는 맹동의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낸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패널 여러분들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여정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대화가 내일의 실행이 되고요. 내일의 실행이 맹동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맹동을 바꾸고 여러분의 한 목소리가 음성군의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홍록기였고요. 끝나는 마당에 말도 안 되는 개그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명동, 충북에는 맹동. 네, 감사합니다.